네, 잠깐 잘 쉬셨나요? 이제 우리가 아우 힘드시죠? 네, 이게 온라인 강의가 더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고,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눈 마주치면서 수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더 힘들고 서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음, 이게 어떠한 누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할 문제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시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오죽하면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나왔죠. 네. 윌리엄 밀러의 긍정심리학이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인기를 끌면서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긍정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삶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 긍정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근데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막 뭐 내려놓음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긍정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건강을 배우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정신건강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일치되게 행동을 하는가. 음. 얼마나 어,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살려고 하는가.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심리학에서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인간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시사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몇 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체가 내가 순간순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내가 힘듦이 없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그것들이 이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뭔가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타인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것을 또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육체가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이 근데 만성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성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세태에서 보면 정의롭게 산다라는 게 뭘까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류를 가지고 살죠. 오류를 가지고 사는데 그 오류들에 대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 안에서도, 강의를 듣고도
지금 우리 반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40명의 학생들의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온라인 강의는 싫어. 그래서 뭐 드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저를 보는 시선 또한, 다양한 시선들이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심리학 용어로 이제 선택적 지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똑같이 강의를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를 내보거나 했을 때, 진짜, 그것을 내가 그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강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도대체 이 학생이 이걸 왜 여기다 썼을까? 싶은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지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인생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인생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더 그 유용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내재하게 되면, 관계를 할 때 긍정적인 것들을 내재하게 되면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긍정이 다시 피드백에 대해서 오는 거죠. 예. 사람은 상대적인 삶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부정의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어때요? 부정적인 말이 나에게 되돌아오겠죠. 우리가 흔히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호소하는 사람들, 상담실에 찾아오는 이런 그 학생들 이렇게 보면 부모와의 소통이 굉장히 그 어려워하는 거죠. 부모와의 소통.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면 왜 어려움이 있었을까? 부모들은 어때요? 부모들이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 귀에 잘 들어오셨나요? 그동안에? 잘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 안에서, 그 우리는 어때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긍정적이고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것들을 좀 등한시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100% 아니라는 건 아시죠? 걱정돼서, 첫째는 걱정돼서, 그리고 둘째는 잘못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죠.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을, 조언이나 충고들을, 그것을 어때요? 근데 그 안에는 긍정적인 말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지적하고, 뭔가 와서 나에게 간섭을 하고, 뭔가 나를 그 억압하는 듯한 그런 그 말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시대가 관계의 시대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은 자존감과 또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자존감에 대한 얘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계속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높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자존감에 대해서. 나는 자존감이 높아. 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 자존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보니까, 정체성, 뭐, 자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시간에도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죠.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간과하고 부모님들이 가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자녀에 대해서 잘 되라고 계속 채찍질하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진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누구인가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막 인정의 욕구가 막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정의 욕구가 인정의 욕구가 높다라는 것은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밖으로 나와서 표출이 되는 거죠. 인정의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작은 것에도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가정 안에서 자존감이 낮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경험을 하거나 뭔가 청소년들 이제 상담을 하고 나중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볼 때,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부간의 문제 안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이죠. 네, 자존감의 문제는 정신우리 건강에서 부부간의 문제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부 관계가 원활하게 잘 지낼 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긍정적인 말을 내가 뱉는 순간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온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무언가를 자꾸 내가 대화를 할 때 내 자신에게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이 저는 그냥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누야,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추해 보여. 자꾸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변형시키고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리화를 하지 않고 좀 핑계거리를 찾지 않는 거. 핑계거리를 자꾸 찾으면 어때요? 자꾸 안 할 생각만 하는 거죠. 예, 자녀들을 양육해 보거나, 여러분들도 이제 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핑계거리를 찾으면 자꾸 그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핑계를 거리를 찾으면 자꾸 핑계거리만 찾게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어때요? 그러한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임할 때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은 힘들어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생각을 하면서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잠깐 우리가 교재에서 벗어난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라는 거 지금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를 받아들이면서 이 시대가 언젠가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일상이 소중하고 그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생명공학까지 봤나요? 아까 우리가 세계화 생명공학까지 보고 이제 잠깐 쉰 것 같아요. 생명공학. 자, 생명공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이러한 그 우리가 여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그 잠깐 보면 생명 복제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경시풍조되고 자연적인 질서 교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인간의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피폐화할 수 있다라는 예를 잠깐 요 앞 시간에 잠깐 했고요.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잠깐 앞 시간에서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네 번째로 생태계 변화와 위험한 사회, 생태계 파괴와 위험한 사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생태계의 파괴, 여러분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장마, 이 긴 장마 왜일까요? 긴 장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인간의 삶을 했을까요? 생태계 파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사는 삶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 편해지고 우리가 더 그렇게 편하게 살수록 생태계가 점점 더 파괴되는 거죠. 그냥 가장 흔한 예로 일회용 컵들 너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재활용되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들, 내지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자동차들 배기가스, 배기가스 배출하는 거. 요즘에는 정말 거의 1인 1차 시대가 돼가고 있는 그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파괴와 이제 그 위험한 사회에 대해서 이제 보면 첫 번째로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할 수 있죠. 지구 온난화가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그 장마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사계절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뚜렷한 사계절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이 사계절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라는 거. 우리의 여름이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태계를 파괴시킴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금 대구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리고 뭐 그 라니냐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얼음이 막 녹아서 북극 곰들이 이제 터전이 없어졌다. 그냥 펭귄들이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TV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죠.
지구 온난화 현상, 그리고 지구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자원을 지금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원이 고갈되고, 이 자원이 고갈됨으로 해서 대체로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어떤 그 지구를 좀 더 가꾸어 갈 수 있는, 이게 파괴시키지 않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도 이제 뭐 수소 전기차,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석유를 대체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어때요? 굉장히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오존으로 인한 인간의 피부가 악화된다라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죠.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꾸 연료를 떼고 뭐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어때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황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봄이 되면 이제 황사 때문에 이제 뭐 KF94 마스크도 이제 황사 때문에 이제 막 더 막 사용하고 그런 그렇게 되고 했었죠. 대기 오염, 산성비. 그 대기 오염은 또 이제 비를 그냥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그냥 맞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산성비라서 때 못 맞게 하죠.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냥 막 쓰레기들을 버리니까 수질이 오염되고, 물로 막 버리고 하니까,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토양이 굉장히 많이 오염됐죠. 무슨 또 이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질병이 돌았을 때, 가축에 대한 질병이 돌았을 때도 이제 가축들을 다, 그러니까 무듬으로 인해서 이제 토양 오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것들, 막 물이 새 나와서 막 악취가 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고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쓰레기 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큰 우리가 이제 생태계 파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저 많은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그래서 쓰레기 수출국 해가지고 막 TV에 막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막 다시 또 수출했던 쓰레기를 또 다시 막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쓰레기 폐기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수해로 인해서 이제 수해 현장에 이제 잠깐 봉사를 갔다 와 보니까 쓰레기가 정말 저 쓰레기들을 다 어떻게 할까?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감소가 나타난다. 그래서 멸종되는 식물들이 이제 막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먹이 사슬의 변화라든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먹이 사슬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종의 멸종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산을 수입해서 뭐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뭐 이런 황소개구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회에 대해서 도래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위험한 생태계 파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위험한 사회가 된 것이죠. 생태계 파괴 자체가 이제 위험한 사회가 된 것이고, 핵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원전, 이런 것들도 막 어떻게 저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우리가 막 그런 사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과 이제 이게 불안이 이제 조금 높아지는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사회를 반영하듯이 어떤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늘어났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우리의 심리적인 게 불안과 불편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을 통해서 조금 안정화를 찾으려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핵가족 중심, 이고 도시가족 중심이 됐죠. 그래서 농촌에는 정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들,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죠. 생활이 굉장히 좀 편리해진 것 같은데 시간에 굉장히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정부 속에서 이제 그 SNS를 통한 그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 줄어들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은 정말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심리적 방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심리적 방역. 심리적 방역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물리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인 중요한 방역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인간 관계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관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쭉 정말 한번 그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그 되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관계를 하지 못하고 이제 홀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홀로 있는 사람들이 그 늘어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히키코모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기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슈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혼자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 현대인들의 고독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인간관계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번 장을 쭉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은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때요? 신체 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신체 건강이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은 스트레스였고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우울증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우울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신건강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정보 우리가 본 것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에서는 정보화 사회, 세계화, 그리고 뭘 봤죠? 생명공학, 생태계 파괴와 또 뭐였어요? 위험한 사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그런 문제 속에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건강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신건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